제32회 한산모시 문화제가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천에서 펼쳐집니다. 모시꽃 피다 주제 공연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한산모시 패션쇼, 저산파르 길쌈놀이 등 한산모시 문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3선에 도전했던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서천군수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군정에 복귀했습니다. 노박래 예비후보는 서천군수 후보 출마의 꿈을 접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밝히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천군수 예비후보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발표한 충남 서천군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중앙최고위원회에 경선 결과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과 법원에 신청한 재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어제 오후 기각됐다고 전하며 군정에 복귀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에서는 1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서천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한 석이 추가돼 총 13개의 선출직 자리를 두고 후보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나섰는지 이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1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지방선거판을 이룰 모든 후보군이 안착했는데요. 서천 지역 유권자들은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각각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도의회 비례대표와 군의회 비례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등 한 장씩입니다. 충남지사와 교육감, 군수, 도의원 비례대표와 제1선거구, 제2선거구에서는 각각 1명씩을 뽑게 됩니다. 군의원은 선거구별 3명씩 6명을 뽑고 비례대표 1명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김태흠 의원의 충남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되는데 이를 포함해 서천 지역에서는 총 13명의 일꾼을 선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서천 군수에는 유승광 민주당 후보와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2일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정원 등 화려한 이력으로 주목을 끌었던 김민호 무소속 후보는 지난 12일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유승광, 김기웅 후보의 대진표가 완성된 서천군수 선거전의 모습입니다. 선거구별 도의원 후보는 제1선거구의 전익현 민주당 후보와 나기종 국민의힘 후보가, 제2선거구의 양근복 민주당 후보와 신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도의원 선거전은 민주당 재선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신인 후보 2명 간의 맞대결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어서 군의원 가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김하진 후보가 가번을, 국민의힘 김원섭, 김경재 후보가 각각 가번과 나번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재심 청구를 한 김경환 후보는 지난 12일 최종 기각되면서 출마가 불발돼 민주당에서는 김하진 후보 단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진보당 박병문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무소속으로는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학균 군의회 의장 또한 출마를 포기했으며 노성철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이강선 이현호 후보와 국민의힘 이지혜 강신두 후보가 각각 가번과 나번에 안착했습니다. 신영호 도의원 후보와 경선을 벌인 한경성 예비 후보는 한 단계 내린 군의원으로 무소속 출마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한인선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은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백은영 홍성희 후보가 경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홍성희 후보를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충남지사 선거전에는 총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도전장을 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지사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그리고 충청의 미래당 최기복 후보입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는 보령서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출마를 선언했고 지난달 21일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어 25일 양승조 민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아 한 번 더 충남지사 자리에 도전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당진 땅을 되찾겠다는 포부와 함께 출사표를 던진 충청의 미래당 소속 최기복 후보까지 후보 등록이 개시된 지난 12일 새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사퇴한 후 충남지사에 출마함에 따라 서천군에서는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소열 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초접전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지난 11일 정치 선배 강신도 김경재 의원이 정치 후배에게 가번을 양보해 지역 정가에 훈훈함을 더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미담을 두고 양보가 아닌 정치적 쇼라며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비판을 했는데요. SBN 뉴스가 확인한 결과 특정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 순번이 아니라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가 나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정치 선배들의 양보가 맞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지역 정가의 훈훈한 선거 문화를 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들의 기호 배정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정치 선배인 강신도 김경재 예비 후보가 정치 후배인 이지혜 김원섭 예비 후보에게 기호 가번을 양보한 일이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가나다 기호 앞배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기호 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 등이 오가는 상황인 만큼 두 예비 후보의 양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지혜 예비 후보는 강신도 의원님께서 선뜻 양보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양보가 아닌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지혜 후보가 가번을 받은 건 여성, 청년 혹은 신인과 관련된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이고 김경재 후보가 가번을 받지 못한 건 3회 연속 가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SBN 뉴스가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보령 서천 당원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양보가 아니라 정치쇼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 서천 당협 관계자는 보령시의 경우 나이가 많은 후보가 젊은 후보에게 가번을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령 같은 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 번 갖는다고 젊은 사람 가가지라고. 또한 이 관계자는 서천군 의원 예비 후보의 순번은 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를 충남도당에 신고해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난을 그 당협에서 본인들 입회와 협의가 되면 서로 양보해 협의를 그냥 해서 서로 가지면 되는 거고요. 도당에 내가 신고를 해주면. 또한 여성, 청년 혹은 신인이기에 받은 가산점과 관련된 규정은 중앙당에서 따로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중앙당에서 따로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건 없어요. 지침 같은 건. 그러면 따로 뭐 가산점을 준다.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형식은 안 했거든요. 사실 거기가 그냥 협의가 됐어요. 덧붙여 3번 연속 가번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 역시 따로 없었다며 3회 연속 가번 추천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없기에 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3번 연속 가 금지 규정에 따라서 뭐 나번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규정이 없는데 무슨 지침도 없고 당에서. 추가로 충남도당 공관위 관계자 역시 SBN 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들 간 번호를 양보하는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이라며 지역별로 당협이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며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천군 의원 예비 후보들의 번호 배정은 후보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 맞으며 선배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벼운 말과 글로 옮기는 정치적 네거티브 발언, 자칫하면 정치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고 싶다는 의지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네거티브 이슈를 발판 삼아 공정하고 평화로운 선거 풍토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 새몰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유승광 충남 서천군수 후보는 충절로에 차려진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나소열 보령 서천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한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 후보는 개소식 참석자들에게 8년을 기다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함과 약속을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개소식 참석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승광 후보. 지난 12일 열린 개소식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나소열 지역위원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경선을 치른 조동준 예비후보를 비롯한 300여 명의 서천 군민과 당원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민주당원들은 지방선거 필승을 외치며 유승광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나소열 보령 서천 국회의원 후보가 각각 축사를 통해 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 모두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지사 재선에 나선 양승조 후보는 자신과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진 유승광 후보와 나소열 후보의 당선이 서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두 후보 모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유승광이 당선돼야 함께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나서열 국회의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또 총괄에서 양승조가 함께 해내야 됩니다. 양 후보는 지난 4년간 현역 군수 못지않게 서천을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이 유 후보라며 계속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나 후보는 유 후보가 지난 8년간 서천 곳곳을 다니며 연구한 서천 전문가라며 유 후보야말로 서천의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광 후보야말로 여러분의 군수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의 서력과 거대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조동준 예비후보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는 등 유 후보에게 힘을 보태며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3가지 가치와 60가지 공약, 그리고 5가지 주민 참여 공약을 약속한 유 후보는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에게 언제든 공약을 만들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약속을 지키는 군수,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수가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8년을 뒤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 유승광은 절실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 행보에 돌입한 유승광 후보. 서천 군민들의 표심을 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충남 서천군 현 군의원 부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나선거구의 강신도 예비후보인데요. 그는 이장, 신협이사, 농협감사 등을 지내며 주민들과 소통해온 경험을 내세워 자신은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현 부의장답게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약속해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센 의지를 보였는데요. 특히 동백정 리조트 조기 착공부터 서천읍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관광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 서면 월호리 이장, 전 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 전 서서천 농협감사, 현 군의원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강신도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에게 직접 들은 고충과 애환은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큰 도움이 되었다는데요. 그런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협이사, 농협감사, 또 이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문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느끼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었고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몇몇 후보들의 뜬구름 공약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는데요. 자신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목표하고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 추진을 강조했는데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남촌 마량리 연안 정비사업부, 동백정 리조트 조기 착공, 홍원항 전망대 설치,
비인 선도지구 관광개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서천읍이 잘 살면 수성구는 잘 살 수 있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어 서천읍 살리기를 강조하며 군청로부터 서촌로까지의 거리에 일주일에 한두 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의 빈 상가를 활용해 서천 먹거리 등을 판매해 관광객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관광 거리를 조성하며 자신이 그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소통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며 항상 보고 듣고 판단해 실천해 나가겠다는 강신도 예비후보. 최근 정치신인 이지혜 예비후보에게 기호 가번을 양보하며 지역정가의 훈훈한 선거 문화를 더한 그에게 유권자들의 표심이 쏠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국민의힘 충남 서천군 의원 김경재, 이지혜, 강신도 예비후보에 이어 이번에는 김원섭 예비후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원섭 예비후보는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체육과 건강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은 체육인의 대표로 체육 예산을 확대해 경기장 조성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숙박시설 등도 조성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의용소방대 경진대 선수로 차출이 됐죠. 서천군 대표로. 그 부상으로 구급차를 받아왔어요. 국민의힘 군의원 김원섭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으로 의용소방대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이후 체육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서천군 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체육 건강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그는 유독 의회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체육인들을 대변하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에도 체육회장 하면서 체육 예산을 다루는 총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의회에서 체육 쪽 예산은 줄이는 거야. 진짜. 그쪽에 가서 한번 체육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김 예비후보는 군의회에 진출하면 체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서천군보다도 인구가 적은 청양이나 금산과 비교해도 서천군의 체육 예산은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며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장이 많으면 편리하겠죠. 이용하는데. 그는 안정적이고 폭넓은 예산이 보장된다면 축구장 등의 경기장을 확대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그렇게 경기장 등을 조성해 환경을 마련하면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싶다는 김원섭 예비후보. 대회 개최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기장 근처 숙박시설과 주변 상권을 새롭게 조성할 거라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김원섭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본격적으로 달릴 그의 선거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된 가치하에 지역 내 여러 지원 조직들이 모여 만들어졌는데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지역경제 순환경제, 상권 활성화라는 총 4개 분야의 센터가 모여 다각도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청년 지원 사업을 펼쳐 군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고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는 공통된 조직가치 하에 만들어진 신설재단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지난 12일 SBN 뉴스는 재단을 직접 찾아가 각 조직의 총괄 운영 관리를 맡은 손희준 경영지원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천 지역을 위한 재단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단은 특히 최근 서천군 내 청년 인구가 감축되면서 청년 인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작거리 조성, 일자리와 창업 지원 등 청년 중심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청년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책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무료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한 5개실이 있고요. 1인실 4개, 2인실 1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재공고를 하고 있어서 청년들한테 조금 이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창업 공간에 이어 창업자금 지원으로는 청년과 주민 모두 교육을 받을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 취업에서도 취업 박람회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경비원, 드론, 지게차 등 각 분야의 자격증 취득 교육과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과 우리 주민들 간의 그런 그 구인구직 매칭을 좀 시켜주는 부분 좀 있고요. 경비원 자격 취득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뭐 드론, 지게차 해가지고 불삭기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 외에도 낙후된 지역마을 복구와 시장 상권 활성화 등 주거 환경과 경제, 공동체 사회 형성을 위해 여러 지역 발전 사업들을 펼치는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국민들이 적극적인 수혜자로서 이러한 지원과 혜택을 찾아 누리고 기관과 수혜자 모두 일심 협력해 서천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누리는 사회로서 발전되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올해도 겨울에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매력적인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렸던 동백꽃 기억하시나요? 충남 서천군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지역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인데요. 이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고성은 기자입니다. 동백나무 숲 매표소 입구 왼쪽 33년 동안 자리 잡았던 서천화력발전소가 철거되면서 동백나무 숲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하는 지형과 기후 양상에 따라 보존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아졌는데요. 작년 10월 착수보고회에 이어 올해도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종합정비계획 수립영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가 동백나무 숲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향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보다 면밀한 지역 환경과 관광 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착수보고회의 의견에 이어 중간보고회는 변화되는 생육 환경과 관광 조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회 발표를 주재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진들은 식생, 관람 환경, 경관, 문화재 지정구역, 관광 분야로 나눠 분석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동백나무 숲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기존 서천화력발전소 부지의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동백나무 숲의 경관이 트이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진입동선과 노후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광 여건 개선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생육 환경의 인위적인 발전을 제하고 환경 보호시설 보완과 정기 관측 등 자연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서천군은 이날 진행된 중간 보고회의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7월 최종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관광 요소들을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올 거고요. 문화재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보호를 하기 위한 문화재 구역이 조금 더 바뀌어서. 한편 이날 진행된 중간보고회는 김성관 서천군수 권한대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진 등 14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 연구 결과 및 계획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름다운 동백꽃을 펴내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가치 동백나무 숲.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관광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내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개인도 관람 에티켓을 준수해 함께 지역의 문화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지난 12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6일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충남의 아들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했듯이 충남의 검증된 일꾼 김태흠이 사직생의 각오로 도정 교체를 확실히 이뤄내겠다며 후보로서의 첫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4일 천안시 불당동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심대평 전 충남지사, 서청원 전 대표, 이인재 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힘센 도지사를 만들어서 충남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지사 재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장을 받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가 12일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양 후보는 같은 날 더 행복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텁하고 설계하고 공사한 양승조가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정세균, 이낙연 상임고문 등을 비롯한 충남 지자체장 후보 및 시민 당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캠프 본부장으로 내정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해 개소식부터 결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후보는 충남 미래 100년을 가는 많은 사업이 시작됐으며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 진리라며 뿌린 씨를 충남도민과 함께 거둬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양 후보는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난 성과 도민 보고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 비전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일부 지역에 대한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 후보자 발표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비례대표에는 홍성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홍성희 비례대표 후보자는 경력단절 여성 직업상담사, 서천군 여성문화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S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단체와 기관에 속해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천의 복지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여성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식의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충남도는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목표로 청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충남도정 핵심 분야 부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와 협조사항 전달,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과 분야별 청렴대책 공유입니다. 청렴대책본부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감사위원장을 부본부장으로 구성해 인사, 예산, 공사 등 11개 분야별 실과장을 반장으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청렴도 취약 분야인 공사 분야의 부패 요인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외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민원인 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와 간부 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실시해 청렴한 업무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충남도가 의료시설 용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충남도는 공개 경제 입찰 방식으로 의료시설 용지를 낙찰받은 명재의료재단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명재의료재단은 34,214제곱미터의 의료시설 용지를 335억 8,500만 원에 낙찰받은 바 있습니다. 명재의료재단은 응급의료센터와 중증심뇌혈관센터 등을 갖춘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병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와 협의 후 구체적인 건립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주민들의 이동이 어려운 유부도에 방문 접종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이에 지난 12일 유부도 마을회관에서는 60세 이상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이동 접종은 충남에서는 서천군이 최초입니다. 제철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서천군 제12회 장항항 꼴갑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서천군 어민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장항항 물량장 일원의 항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강한 2022년 서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가 오는 27일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가 양성 과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이해,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서천 이해, 타지역 사업 사례 벤치마킹과 사업 모델 발굴 구체화,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연계 등의 내용으로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